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R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맡게 된 황의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맡게 된 주제는 납세자의 정서가 정부의 조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R 컨퍼런스에 맞게 R의 Core NLP 패키지와 N2H4 패키지를 사용하여서 댓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발표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연구한 분야는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정부의 조세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며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는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감정지수를 산출하고 감정지수를 산출한 것을 세부 계정별로 산출하여서 감정지수가 조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코 NLP 패키지와 N2H4 패키지를 사용하여서 네이버 댓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네 가지로 조세 저항이 있던 케이스를 선정하는 과정과 조세 저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두 번째로는 웹 크롤링 과정과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온톨로지는 일종의 감정 사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정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는 감정 지수가 조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세 저항이 있었던 케이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세 저항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었던 201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조특법에 근거해서 제시되어 있고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액 경감을 해주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액 경감 프로세스를 말씀해 드리면 먼저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해당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 근로자들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 금액의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경우 지불 방식에 따라 초과 사용 금액의 일부분만큼 소득세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는 부분은 어, 지불 방식별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납세자가 소득세를 내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소득공제율이 낮아지게 되면 납세자가 내는 소득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업부는 4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제도의 일몰이 정해져 있는 조세특례법에 속하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도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말에 제도가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 3월 4일 납세자의 날 행사 발언을 통해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나 일몰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으로 인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증가하자 3월 11일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나 폐지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에도 조세 저항이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2019년 3월 15일, 3월 13일 당정청 협의회 발표를 통해서 소득공제율을 제도를 유지한다고 3년 연장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 소득공제에 관한 조세저항 이슈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세저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X축은 정책 타임라인을 의미하고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정책을 철회한 날까지
그리고 Y축은 댓글 빈도수, 뉴스 기사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막대 그래프는 뉴스 기사 수를 의미하고, 여기서 끝건선 그래프는 그 기사에 달린 네이버 댓글 수를 의미합니다. 먼저 정책을 발표한 날인 2019년 3월 4일 댓글 수는 이제 76개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조세 저항이 계속되다가 기재부가 입장을 발표한 이날 즈음에 조세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댓글 수가 331개로 가장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정책을 철회한다는 당정청 협의회의 발표 이후 네이버 댓글 수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같은 조세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의 관심이 증가했던 케이스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총 12건의 세법 개정안 이슈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에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 저항이 있던 케이스를 선정하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 검색에 세법 개정안을 검색하고 검색 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하고 네이버 뉴스 검색에 세법 개정안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2020년에는 네이버 뉴스 기사가 2299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네이버 뉴스 기사가 나온 것을 저는 크롤링 과정을 통하여서 네이버 뉴스 기사 제목만 추출해야 했습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 제목만 추출한 다음에 그 중에서 코 NLP 패키지를 활용하여서 명사만을 추출하였고, 이 명사만을 추출한 것을 또 필터링, 그러니까 그룹화하여서 빈도수 기준으로 내림차순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의 경우 세목 관련 단어 빈도 순위를 확인해 보았을 때 부동산의 경우 이제 가장 많은 단어가 세법 개정안을 검색했을 때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9번째 순위로 종부세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순차적으로 소득세, 양도세, 주식, 대주주, 가상화폐, 전자담배 등 세목 관련 단어들이 이슈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추출한 세목 관련 단어를 통해서 그 당해 연도에 세법 개정안에서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서 각각 정책별로 검색 기간을 설정하고 네이버 뉴스 댓글을 추출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네, 앞의 과정을 통해서 추출한 세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2013년의 경우 소득세, 조특법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슈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각 검색 기간은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정책을 철회한 날 혹은 정책을 그냥 통과시킨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기간 동안 키워드는 근로소득공제를 검색하여서 그 기간 동안에 네이버 뉴스 댓글과 기사를 모두 수집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집한 부분은 이제 12건의 조세 저항이 있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뉴스 댓글을 수집하였고, 그렇게 추출한 결과 총 1799개의 뉴스와 21,701개의 댓글, 총 77,257개의 단어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 열에 있는 감정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과 같이 각 연도별로 이슈가 되었던 세법 개정안마다 감정지수를 산출하여서 이렇게 감정지수가 각 세법 개정안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매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조세 정책,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있던 조세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 조세 저항이 있던 조세 정책에서 웹크롤링을 하는 과정과 또 일종의 감정 사전인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웹크롤링을 하는 과정부터 두 번째 단계는 형태소 분석을 하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웹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정책 타임라인 기준으로 검색 기간을 설정한 이후에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하였고, 또 검색된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를 통하여서 네이버 뉴스 기사만 추출하여서 네이버 뉴스 댓글을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출한 댓글을 형태소 분해하여서 문장 뜻 형성의 핵심이 되는 용언 체험만을 추출하였고, 이 추출한 용언 체험을 또 빈도수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한 다음에 출연 빈도 40번 이상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주었습니다. 이 필터링한 용언 체험은 각각 기존의 감성 단어에 매칭이 되어 있고, 이 감성 단어에 매칭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감성 점수를 태깅해 주었습니다. 이 감정 점수를 태깅해 주었던 것은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 많이 사용된 용언 체험에 연결되어 있는 감성 단어에 감성 단어만 추출하고, 이 감성 단어가 문장에서 부정적 역할을 하는지 혹은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판단을 한 이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면 플러스 1점, 부정적 역할을 한다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방식으로 각각의 감성 단어에 감정 점수를 태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조세 감정 사전에 기존에 사용되던 범용 온톨로지에 결합하는 것으로 통합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조세정책 온톨로지, 직접 구축한 온톨로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쪽 왼쪽 열에 워드라고 표시된 열에 감성 단어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감성 단어마다 스코어라는 감성 점수가 매칭 태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문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때는 1점, 뭐 중립적 역할을 할 때는 0점, 부정적 역할을 할 때는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점부터 2점까지 점수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톨로지에서 사용된 단어는 총 16,387개의 단어의 감성 단어가 매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웹크롤링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검색 기간을 설정하여서 일종의 이제 스타트 엔드로 저장해 주었고, 네이버 뉴스 검색 시에 네이버 뉴스 기사만 저장하기 위해 그 HTML 노드에서 이제 href라는 attr, 그러니까 attribute 속성이 href인 것만 수집한 이후에 URL로 이제 저장해 주었고, 이 검색된 URL에서 이제 또 네이버 뉴스만을 또 따로 필터링 해주는 코드를 구현하여서 네이버 뉴스만을 추출하였습니다. 네이버 뉴스만을 필터링한 이유는 뭐 뒤쪽에 나오지만 N2H4 패키지가 네이버 뉴스에서만 구현되기 때문에 네이버 뉴스만 필터링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네이버 뉴스 기사 URL 리스트는 중복 URL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고, 네, 다음으로는 네이버 댓글과 기사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콘텐츠랑 코멘트라는 일종의 뭐 빈 그릇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저장해 놓았던 URL 리스트를 이제 하나하나씩 루프를 돌려서 이 get content라는 함수가 N2H4 패키지에서 네이버 뉴스 기사 내용, 뭐 기사 내용 언제 기록되었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사 제목을 추출하는 이제 콘텐트 함수고, 다음으로 get comment 함수가 네이버 뉴스 댓글을 수집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수집하냐면 네이버 댓글이 기록된 날짜 그리고 아이디. 근데 이 아이디는 이제 비식별화되어 있고요. 식별화되어
그 식별할 수 없게 별표 처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댓글을 기록한 시간, 댓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네이버 뉴스 기사와 네이버 댓글을 이제 스페이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스페이싱은 이제 띄어쓰기를 일종의 자동 띄어쓰기를 해주는 함수인데 이 자동 띄어쓰기를 해준 이유는 네이버 댓글 특성상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붙여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사용되는 댓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 띄어쓰기를 해줌으로써 뒤쪽에 온토로지 구축하는데 더 수월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스페이싱 함수를 통해서 그 띄어쓰기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과정이 웹크롤링과 온토로지하는 과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감정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 지수를 산출하는 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카운트 워드라는 것은 각 세법 계정안별로 네이버 댓글에서 사용된 단어 수를 감정 점수의 합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 감정 점수의 합이라는 것은 각 이슈가 되었던 세법 계정안별로 온톨로지를 조인한 이후에 이 감정 점수의 합을 세법 계정안별로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점수의 합을 사용된 단어 수로 나눠서 이제 각 세법 계정안별로 감정 지수가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X 변수인 감정 지수를 구한 다음에 Y 변수인 정책 결정 변수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정책 결정은 정책 통과와 정책 철회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정책을 통과되었을 경우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우를 정책 통과로 분류하였고 정책 철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폐기된 경우 아니면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적 내용이 수정된 이후 가결된 경우 정책 철회로 판단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감정지수를 구현하는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톨로지를 구축한 것은 이제 온톨로지 형태의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온톨로지를 이 텍스트 마이닝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이 단어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단어 형태로 저장된 것에 이제 조인을 시켜서 감정 단어가 있으면 감정 단어와 이 감정 점수가 태깅된 그 온톨로지 그 부분만 이제 매칭될 수 있도록 이 텍스트 마이닝 형태의 저장을 해주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감정 점수의 합을 단순합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합시켜 주어서 이제 각 세법 계정안별로 감정 점수의 합이 나오도록 이 감정 점수의 합이 나온 것을 이제 미리 계산해 놓은 이 세법 계정안별 댓글에서 모든 댓글에서 사용된 단어 수를 나눠주는 것으로 감정 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감정 점수를 사용된 단어 수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구한 감정 지수 네, 이렇게 이제 감정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정책이 철회된 경우와 정책이 통과된 경우를 이제 분류하여서 일종의 뭐 재밌는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먼저 X축을 말씀드리면 정책 타임라인입니다. 정책 타임라인이라는 게 정책을 도입한 시점부터 정책을 철회 혹은 정책을 통과, 판별이 날 때까지의 정책 타임라인을 의미하고 Y축은 이제 감정 점수 단순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정책이 통과된 케이스를 의미하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정책이 철회된 케이스를 이제 그룹합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이 철회됐을 경우에는 이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이제 초기에 좀 더 거센 경향이 있었다. 정책 통과한 경우에 비해서 네, 감정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서
이제 조세 저항이 컸던 케이스, 정책이 철회된 케이스는 초기에 감정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감정 지수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로진 모형을 사용해 주었고, 이제 맨 끝에 세 번째 열에 AM이 평균 한계 효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 평균 한계 효과 값이 이제 음수인 것으로 보아서 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정 지수가 뭐 1표준 편차 낮아지면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뭐 경향성이 있더라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ROC 커브를 통해서 이 로진 모형을 통해서 구현한 정책 결정 모형을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제 ROC 커브와 이제 AUC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X축은 FPR 그리고 Y축은 TPR을 의미하는데 어, 이 FPR이라는 것은 틀린 것을 맞게 분류할 확률을 의미하고 Y축의 TPR은 맞은 것을 맞게 분류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델에서는 이 마이너스 69.871 그러니까 감정지수 마이너스 69.87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정책 통과와 정책 철회를 가장 잘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AUC가 0.714인 것으로 모아서 이 로진 모형을 통해서 구축한 정책 결정 모형은 한 71.4% 정도는 잘 분류하더라. 그래서 이 71.0.714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이냐면 일반 문헌에서는 뭐 평범한 정도의 분류기 수치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측정해서 과연 이 조세 저항이 정부의 조세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분석을 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웹크롤링을 진행하였는데요. 어,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세정책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세법개정에 대한 감정지수를 측정한 것에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연구 결과로서 감정지수에 해당하는 이제 조세저항이 컸던 조세정책에서 감정지수가 1표준표차 낮아지면 정책을 철회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세 정책에 대한 감정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69.87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감정 지수가 마이너스 69.87보다 낮아지면 정부는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마이너스 69.87보다 뭐 점수가 더 낮으면 마이너스 뭐 40이면은 정부가 정책을 그냥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더라. 이 마이너스 69.87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코 NLP 패키지와 N2H4 패키지를 활용하여서 네이버 댓글 분석을 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조세 정책에 관하여서도 이 R을 활용하여서 또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서 감정 지수를 산출하고 이 감정 지수가 조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 연구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 상관관계에 그쳐서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인과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또 축적하고 이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고 이 감정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좀 더 정교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토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제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이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다면 좀 더 과학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